이 체세포 분열의 장소 첫 번째 체세포 분열. 장소. 이 체세포 분열은 동물과 식물을 좀 나눠서 동물과 식물. 자, 우리 같은 동물들은 이 체세포 분열을 어디서 하냐면 온몸에서 합니다. 온몸. 모든 몸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다. 이거를 잘 구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틀리기 시작한다. 알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그런지를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봐. 동물은 온몸이 체세포 분열을 하는데, 자, 근데 이 온몸에 생식기관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자, 생식기관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소기관, 기관. 생식세포. 남자의 생세포는 정자, 여자의 생세포는 난자. 맞죠? 그러면 생식기관도 이게 몸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 좀 이제 또 헷갈리지.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온몸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온몸이잖아. 그럼 올 바디잖아.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데요? 왜냐면 생식기관에서 만드는 건 생세포인데 생세포는 핵상이 N이거든요. 그러면 이 온몸에 있는 세포하고 좀 다른 어떤 핵성을 갖고 있는 세포인데 원래 두 개씩 갖고 있던 그 세포는 EN이면 이 둘 중에 하나씩만 다 주는 거잖아, 내가. 자손에게 이제 넘겨주기 위해서. 그게 핵상이 N인 세포인데. 그럼 이 생세포를 만드는 분열은 무슨 분열? 그게 무슨 분열인지는 배웠잖아. 감수 분열이죠. 이 체세포 분열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생식기관은 체세포 분열도 하고 감수 분열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둘 다 하는 거야. 아마 너네들은 몸으로 느낄 거야. 이게 체세포 분열 한다는 걸. 어릴 때 크기와 지금의 크기는 다르죠. 잠깐만. 빼려면 또 시간 걸리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합시다. 세은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낮다. 생식기관 안에 정원세포라는 게 있어요. 정원세포. 자, 이 정원세포는 정자의 모세포야. 이 정원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하면 정원세포의 수가 늘어나고요. 이 정원세포가 감수 분열하면 정자가 만들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정자를 만들 수 있어요. 왜? 이 정원세포 수를 계속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체세포 분열로. 알겠죠? 자, 하지만 식물은 좀 다르다. 자, 식물은 온몸에서 체세포 분열을 하는 게 아니라 분열 조직에서만 체세포 분열을 한다. 분열 조직. 자, 이 분열 조직은 생장점과 형성층으로 나뉜다. 그러면 식물은 생장점과 형성층에서만 체세포 분열하나요? 네. 알겠죠? 다른 곳은 체세포 분열 아예 안 해요. 그러면 생장점과 형성층만 제거하면 얘네들은 그 체세포 분열을 멈출 수가 있나요? 네. 동물하고 완전 다르다고요. 완전 다른 어떤 그 세포들의 체계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식물의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려면 아무 세포나 뜯어오면 관찰할 수가 없겠네요. 알겠죠? 그냥 분열 조직만 뜯어와야 되겠네요. 분열 조직만 뜯어와야 된다. 자, 생장점은 어디 있냐면 뿌리 끝과 줄기 끝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뿌리의 중간을 아무리 잘라서 내가 이 세포 분열을 관찰해봤자 세포가 분열하지 않는다. 알겠죠? 얘네들은 분열을 하지 않는 세포들이다. 줄기 끝에 존재해서 길이 생장을 한다. 자, 형성층은 뿌리의 내부. 물론 없는 식물도 있어. 형성층은 없는 식물도 있어. 웹도는 식물 같은 경우는 없어.
뭐 우리 뭐냐 갈대, 뭐 보리, 벼 이런 것들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두꺼워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풀떼기, 두꺼워지지 않는 풀떼기들은 형성층이 없습니다. 뭐 그리고 줄기의 중간에 들어있다, 내부에 들어있다. 마찬가지 형성층을 제거하면 두께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도끼로 양쪽을 잘라서 탕탕탕탕 쳐가지고 형성층까지만 딱 자른 다음에 놔두면 얘는 두꺼워지지가 않아요, 평생. 형성층을 제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체세포 분열의 의는 다른 말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 또는 목적. 체세포 분열 대체 목적이 뭘까? 자, 이것도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을 나눠서 의를 좀 정리하면 되겠다. 좀 달라서. 자, 그럼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죠? 근데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들이 있어요. 뭐 세균, 뭐 원생 동물이라고 뭐 효모 뭐 등등 단세포 생물들이 있다고요. 뭐 아메바 등등. 이런 단세포 생물들은 세포가 많아지면 개체가 많아지는 거죠. 맞죠? 따라서 이 단세포 생물의 체세포 분열은 곧 생식인 거죠. 개체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이 단세포 생물들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생식을 한다. 생식이라고 하는 건 개체수가 증가되는 모든 행위를 바로 생식이라고 합니다. 개체수에 증가되는 모든 행위. 개체수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생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단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로 개체수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생식이다. 하지만 다세포 생물은 세포가 많아진다고 해서 개체가 많아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세포 생물의 의의는 여러 가지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죠. 자, 이 발생 과정도 체세포 분열입니다. 발생. 하나의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전 과정. 체세포 분열로 세포수를 증가시켜서 몸을 만든다고. 자, 그리고 큰 개체가 이렇게 개체가 됐는데 몸이 더 커지는 과정. 지금 너네들 성장기잖아. 몸이 계속 커지고 있죠. 이걸 생장이라고 하죠. 생장도 마찬가지 체세포 분열. 자, 그리고 내가 중간에 다쳤을 때 못에 쫙 이렇게 패였어요. 긁혀서 패였어. 그럼 다시 이게 메꿔지죠. 이걸 재생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재생 과정도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의 체세포 분열은 발생, 생장, 재생의 의의가 있다.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을 분열 과정을 나타내 보자. 분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체세포 분열의 분열 과정. 별표. 뭐 한 쌍, 두 쌍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한 쌍 안 하고 두 쌍만 할 겁니다. 두 쌍의 상동 염색체로 나타내 보자. 엄마한테 받은 1번, 아빠한테 받은 1번. 자, 기호는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거야. 엄마한테 받은 1번 염색체, 아빠한테 받은 1번 염색체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은 상동 염색체다. 그리고 엄마한테 받은 2번, 아빠한테 받은 2번. M2, F2. 그러면 두 쌍의 상동 염체가 있으니까 이 세포의 핵상은 뭐다? 2N이겠죠.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이렇게 쌍쌍 존재하는 핵상은 2N. 이 상태가 G원기라 치자. G원기. 그럼 얘가 복제가 되면 이거 잠깐 그리지 마. M1, F1, F1. M1, 이렇게 F1, F1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이 복제가 되면 이 복제가 된 이 M1, F1, F1이 서로 붙으면 같이 움직이죠. 맞죠? 근데 붙지 않으면 가운데로 모여.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가운데로, 얘도 가운데로 모이겠죠. 붙지 않고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각각 가운데로 모입니다. 알겠죠? 얘들이 붙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붙어버리면 감수분열이에요.
알겠죠? 일이 붙어버리면 감수 분열이고 이 감수 형성하는 거고, 이게 붙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옆으로 안 오고 밑으로 온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옆으로 오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운데로 배열됩니다. 중기 때. F1, F1. 그러니까 중기로만 나타내는 거야. 분열되는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찬가지 M2와 F2도 각각 가운데로 복제가 된 다음에 가운데로 배열돼요. M2, M2, F2, F2. 그래서 양극에 있는 중심체로부터 방추사가 각각 연결됩니다. 자, 그럼 어디가 끊어질까요? 얘네들은 반띵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반띵. 정확히 똑같이 반으로 나누는 게 목적인 게 방추사라서 하나씩 나눠 가지면서 반띵합니다. 자, 그러면 끊어지는 게 M1과 M1이 끊어지고 F1과 F1이 끊어지고 M2와 M2가 끊어지고 F2와 F2가 끊어지죠. 근데 이 염색체는 무슨 염색체? 염색 분체 쌍이죠. 그러니까 분열 후에 가지고 있는 염색체 구성이 어떻게 돼요? 같겠죠. 누구랑 똑같아? 모세포랑 같겠죠. 알겠죠? 그게 바로 채세포 분열인 거예요. 알겠죠? 자, 분열된 염색체가 바로 염색 분체가 분열된다. 염색 분체가 분열되면서 각각 똑같은 염색체를 나눠 갖게 된다. 그래서 이쪽에도 M1, F1, M2, F2 각각 쓰세요. 이름도 이게 정리하는 거니까 내용을, 개념을. F2 이렇게 들어가고, 다른 단세포도 똑같이 M1, F1, M2, F2 이렇게 나눠 갖는다고요. 그래서 이 채세포 분열은 쉬운 문제들은 각각의 이 분열기 상태를 물어봐. 이 분열기에 전기니, 중기니, 후기니, 말기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전중음화를 비교하는 건 안 물어봅니다. 얘를 그냥 분열기로 구분하시면 돼요. 알겠죠? 물론 이 상태는 중기야. 이 그림 상태는 중기야. 알겠죠? 근데 전, 중, 후 말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염색체, 핵상과 염색체 숫자, 딜 상대량, 염색 분체 수가 다 같기 때문에 그냥 분열기로 묶어도 된다. 알겠죠? 그리고 분열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지원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채세포 분열 문제 풀 때는 세 단계로 구분해서 문제 풀면 돼. 세 단계로만. 어떻게? 지원기, 분열기, 새로운 지원기. 내가 문제에서 이 세포의 분열 주기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게 채세포 분열이라면 지원기, 분열기, 새로운 지원기 중에 한 개로 대답하면 됩니다. 전중음화를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필요할 경우, 문제에서 필요할 경우만 구분하면 돼. 자, 그러면 핵상과 염색체수를 한번 써볼까? 자, 이 세포의 핵상과 염색체 수는 어떻게 되니? 총명아. 2n이야, n이야? 2n은 염색체 몇 개? 4. 예, 이 세포. 이제 복제된 거 상관없죠? 엄마 거, 아빠 거 쌍으로 존재하면 2n. 근데 두 개씩 있던 상관없이 염색 분체 쌍은 염체가 한 개로 체크하는 거니까 염체가 몇 개? 4개. 얘는 다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요? 이거. 얘도 얘는 4죠. 자, 분열된 중간에 핵상 염체수가 변해 안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채세포 분열입니다. 이 채세포 분열은 핵상과 염색체 수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알겠죠? 정상적인 채세포 분열이라면 따라서 핵상과 염색체 수가 변했다. 그럼 무조건 감수 분열이에요. 알겠죠? 무조건 감수 분열이에요. 자, 그러면 채세포 분열은 목적은 같은 세포를 늘리는 게 목적이죠. 맞지? 같은 세포를 늘리는 게 목적이잖아. 같은 세포를 늘려서 개체를 만들거나 커지거나 재생하는 게 목적이니까. 맞지? 그게 채세포 분열의 목적이라고요.
따라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져야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절대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지 않는다. 여기 의에다가 추가로 적어. 이 체세포 분열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절대 X. 알겠죠? 아마 문제에서 많이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지금 이 체세포 분열하고 이 감수 분열 비교하고 하는 문제가 너네 그 생명과학의 킬러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될 겁니다. 문제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겁니다. 흥분의 이동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 내 생각은 아닌데, 근데 유전을 처음 하는 애들은 좀 어려울 겁니다. 세포 분열이. 이 세포 분열이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될 겁니다. 세포 분열이 원래 유전 중에서 가장 쉬운 파트인데, 원래는. 근데 너희들 처음엔 좀 어려울 거야. 다 마찬가지야. 처음에 다 어려워해. 그래서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난 어려운 문제 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쉬운 파트인데 쉬운 문제부터 풀면 조금만 어려져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조금 역지값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쉬운 거 푸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숙제는 좀 쉬운 거 줄게. 감수 분열.